다들 AI 관심 많으시죠? 요 중에 하나는 저걸로 우리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까가 아마 제일 큰 어쩌면 관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AI를 써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AI를 도입한 제품을 써야 될까? 그것도 결국 사실은 회사 내에서 업무를 효율화시키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도입하려고 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AI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스코가 실제 AI를 탑재한 제품들을 많이, 사실 뭐 AI라고 되게 폭넓은 개념이고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탑재한 제품들을 최근에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또 하나 얘기는, 제품에 탑재한 게 아니라, 나중에 AI를 개발하실 때 필요한 인프라, 앞에 말씀드렸던 퓨어스토리처럼 인프라 측면에서 어떤 형태의 오퍼링이 있을까를 설명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표에서 보면은 머신러닝 AI 복잡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GPU의 덕분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의 발전의 덕분으로 사실은 정확도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AI나 머신러닝을 쓰시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좀 잠깐 안 보이긴 한데 어디 쪽에 이득이 많냐면요. 밑에 부분이 뭐냐면은 베네핏입니다. 실제 AI를 적용하면 꽤 이득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저기 보시면 페이셜 레코니션도 있고요. 오디오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 이런 형태들은 AI를 쓰시면 이득이 큰 부분인 거죠. 이렇게 뭐 코스트를 줄이거나 실제 복잡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기 X축에 있는 게 뭐냐면은 Y축에 있는 게 뭐냐면 복잡도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은 얼마나 복잡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저기 must do라는 영역에 포함된다면은 고객분들 하시는 일 중에 must do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은 AI를 도입하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솔루션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케이스가 저기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복잡하고 실제 이득은 적은데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사분면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좀 잘려버리네요. AI를 가지고 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컨섬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AI를 제품에 넣어서 실제 기능을 개선하는 일들이죠.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네블먼트입니다. 자, 이네블먼트는 지금 아마 대부분 얘기 중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인프라스트럭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AI를 하시겠다 혹은 뭐 DLML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DL을 할 때는 딥러닝을 할 때는 수치 연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GPU가 아닌 CPU로 접근하시겠다? 결코 성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GPU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필요도 필요합니다. 과연 앞에 표에 나왔던데 꽤 많은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는데 그걸 어떤 걸 쓰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가라는 것도 고민할 필요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풀고 싶은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건 뭘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건 뭘까도 소프트웨어 스택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툴 웹엑스라고 하는 웹엑스 보드나 이제 스팍보드가 웹엑스로 바뀌었는데 웹엑스 보드가 바뀌었는데요. 그게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저런 비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넷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꽤 많은 컨테스트가 많았었죠. 그래서 비전 부분은 꽤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전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인식하는 건데 저 인식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뭘 인식할 거냐는 거죠. 위에 보시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표정 상태를 보고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 건지 어떤 주제에 동의를 하는지 부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하는 겁니다. 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딱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도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보고 내가 하는 말에 지금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구나. 아닌데 저거 아닌데 부정을 하시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 얼굴만 보고도 적절한 상황을 컨텍스트적으로 얻는 거죠. 저게 회의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화상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되게 유용하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 뭐냐면은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하셨던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인데요. 저 그림을 보고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세일즈맨일지 아니면 테크니컬한 사람일지 사람일지 정치인일지 아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같은 그 회사 내에서라면 비슷한 역할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저런 거 보고 파악할 수 있다면은 요약할 수 있는 일이 많죠.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쉽게 요약할 수 있고 상태를 볼 수 있고 회의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는지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다들
집중하고 계시면은 금방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지만, 딴 데 보고 계시거나, 뭐, 다니라고 계시면은, 관심도가 떨어졌네, 파악하는 것처럼 쉽게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조기는 이름을 찾는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뭐냐면은, 개념적으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보는 거였죠. 아이덴티티를 매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아이덴티티를 매핑할 겁니다. 얼굴을 보고 사람이 누군지, 직원인지 아닌지. 자, 그럼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요즘 많이 나오죠. 도어락에 보면은 얼굴 보고 문 열 수도 있습니다. 자, 화상회에 뭐가 되냐면은, 참석자가 누군지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자마자 참석 다 합니다.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피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보이스에 대한 이득이 나오면 뭘 할 수 있냐면은 화상회의를 하고 난 뒤에 회의록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미 말하는 거 다 적어서 누가 말하는지 알죠? 화자인식 하죠? 텍스트로 적죠? 서머라이즈 하면은 첫 번째 화상회의의 회의록 초안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리뷰하시고요.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리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웨백스 보드나 화상통 할 때 제일 불편하신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의 음질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사실 좀 큰 거죠. 그래서 소리에 대한 부분도 저런 형태로 이미 시스코 콜라보레이션 툴은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 MLDA를 적용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의미로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제가 맡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자세히 보려면은 개념적으로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한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나가고 있는 모든 플로우를 모아서 봤을 때 어떤 플로우가 베이스라인에, 앞에 다른 얘기는 아셨지만 개념적으로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 그 모델이 어떤 걸 기술하냐면은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모델을 봤더니 얘는 여기 속하는 아이네, 속하지 않는 아이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얘가 합당한 아이인지 약간 튀어나온 아이인지 아웃라이어인지 아니면 아닌지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누구랑 통신했는지라든지 누가 얘기했는지를 저렇게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개념적으로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 고객분들을 같은 계열사나 혹은 업종이 같은 걸로 분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신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볼 텐데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플로우의 비헤이비어를 보고 같은 서버구나 다른 서버구나 이 서버들은 같은 아이로 봐야 되겠구나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자, 식별하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자동으로 식별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많이 쓸 수 있냐면은 마이그레이션 업무라든지 분석 업무에는 업무 분석을 하기 위한 업무에서는 쉽게 도입하시는데 금방 뭘 만들 수 있냐?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파이널 버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AI를 얻게 되는 결과 중에는 대부분 다 초안을 얼마나 빨리 사람 없이 기계로 만들어낼 거고요. 리바이즈는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아직은 기계보다는 사람이 정확한 거죠. 마지막 결정은 사람이 할 겁니다. 하지만 초안 작업은 기계한테 맡기면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을 시스코에서 이미 제품에 포함시켜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도 저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코 오퍼링이 있나를 보는 거죠. AI를 빼고 ML과 DL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ML, DL은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얻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까요?로 접근하시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접근 방식이 내가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걸로 결과를 뽑아냈었죠. 근데 ML과 DL은 내가 데이터가 있고 뭐만 있냐? 결과만 있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고 결과가 있고 입력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 기준이 뭐야? 를 찾는 게 ML과 D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적인 데이터는 있고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작업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첫 번째인 데이터 정제랑 데이터 변환 작업이 꽤 많았을 거예요. 저기 시간 꽤 많이 들어가죠. 인프라 구축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이 데이터가 맞니 안 맞니 누가 밸리데이션 할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한 거죠. ML이랑 D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번을 많이 하게 돼요. 트레이닝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 트레이닝은 뭐냐면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형태를 만든 거죠. 알고리즘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잘 맞니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를 여러 번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 번 훈련시켜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선정할 텐데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될 것 같고요. 저게 MLS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얘기할 거고요. DLS는 사실 저런 일이 없어지죠. 딥러닝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요. 대신에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꼭 GPU를 쓰십시오라는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저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시스템을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미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모아진 데이터와 분석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초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과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회사에서 내가 ML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와 그 다음 넥스트로 분석하기 시스템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이든 매니지먼트 측면이든 아니면은 그 파이프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적용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스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입장이라든지 그걸 실제 분석하고 마지막 서빙하는 것까지 하나의 벤더 제휴라보다 하나의 어떤 요 스트림량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은 적용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데이터와 분석하는데 연결시켜진 고리가 잘 되어 있냐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왼쪽 편은 일반적인 어떤 얘기였냐면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저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냐? 하드웨어 제어하기도 하고요. 노스코 제어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꺼내본 거였죠. 자, 꺼내봐서 처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L과 ML이 많이 추가된 겁니다. 그 중에 DL이 추가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데이터뿐만 아니라 처리량도 되게 많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나중에 엔비디아 세션 하실 텐데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가 그 일을 하기에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후보,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기에 대한 인프라도 고민해야 되겠네라는 거고요. 아직 저 제품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큐스위쯤에 아마 제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런 형태로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다가 기존의 UCS가 다른 컨버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GPU를 기반으로 만든 UCS 서버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하드웨어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택도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 스택은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CCP라고 구글과 협의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이 있거든요. 베이스가 쿠버네티스 기반인 거죠. 근데 쿠버네티스에서도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쿠비 프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쿠버네티스와 알고 계시는 텐서플로우를 합친 하나의 개념인 거죠. 저 스택을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같이 아마 공급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열린 시스코 라이브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빅퓨전과 같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빅퓨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리모트로 떨어진 GPU를 가상으로 떨어진 GPU를 연결시켜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스코의 FI를 이용해가지고 UCS를 기반으로 UCS 붙은 GPU를 리모트, GPU가 없는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아마 시스코가 인프라, UCS,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빅퓨전과 같은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저 결과가 테스트를 해보니 노드에 직접 붙은 GPU 대비 성능이 한 96%좀 나옵니다. 4%의 손실이 있는데 그 4% 손실이면은 GPU를 쉐어하는 게 생각보다 꽤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시스코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DL과 ML을 고려하신다. 우리 회사에 쓰겠다고 하실 때는 데이터가 어디서 있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지금 어떻게 컨슘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파이프라인에 처리할 수 있는 DL과 ML을 넣어주시는 게 아마 실제 맞는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조선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